이제는 진짜 청약 포기하시고 구축 아파트 사러 갑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이제 최근에 제가 청약하지 마세요 라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너무나 분양 가격을 높게 산정해서 아파트 분양을 하는 그런 곳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많이 올랐던 부동산 가격 대비 떨어지면서 이제 저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량이 늘면서 분양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 높은 분양가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것들 중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부실공사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최근에 분양가도 높아지고 아파트를 정말 잘 짓고 입지가 좋은 곳에 아파트를 공급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집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LH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공공주택에서 철근을 이제 빼가지고 주차장이 무너지고, 그리고 부실공사를 한 곳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들도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민간 건설사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잘 지어진 아파트도 있겠지만, 이 부실공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건실하지 못하게 만든 아파트도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과도하게 오르는 분양 가격이 조금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분양 가격을 산정해가지고 분양을 해서 미분양이 나는 곳들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서울 같은 핵심 역세권의 아파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아파트의 가격을 너무나 높게 산정했기 때문에 많은 수요자들한테 외면을 받은 그런 미분양 물량들, 악성 미분양 물량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파트 청약하지 마세요 라는 영상을 찍었더니, 어떤 분이 이제 청약을 포기하고 구축 아파트를 사러 가겠다고 댓글을 달아두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청약을 하지 말라고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올바른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입지가 좋은 곳들, 그리고 선별을 잘해서 청약을 해야 된다는 거지, 청약을 무조건 포기하고 구축 아파트를 사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물론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되면 좋겠지만, 저렴한 아파트에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가 구축 아파트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축 아파트를 원합니다. 신축 아파트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주차 시스템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주차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요새는 차가 굉장히 커졌죠, 예전보다. 그래서 10년, 2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하지만은 지금은 주차 공간도 넓고 지상에 자동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지상에 주차장이 없고 물놀이터가 있고, 그리고 주차 공간이 넓은 아파트에서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옛날에 구축 아파트에서 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사를 만약에 가게 된다면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구축의 아파트라면 아마 좀 삶의 질이 떨어지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던 사례하고, 그리고 예전에 어머니께서 아파트 당첨이 되면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고 부동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청약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채널을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지나온 그런 세월들을 조금 회상을 해보면, 2003년도에 어머니께서 아파트 당첨이 되셨어요. 그래서 입주를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당첨이 돼가지고 오셨었는데, 2003년도에 이제 평당 500만 원 하는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어머니께서 입주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계약금 5%를 냈고요. 나머지 5%는 대출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계약금까지도 회사에서, 그 건설사 회사에서. 그래서 어머니께서 5%의 계약금을 가지고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되고,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 아파트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액을 잔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까지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 돈을 많이 마련하지 않고, 없어도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영상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제공해 드렸고,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했었죠. 그렇게 어머니께서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난 후에 제 청약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이라든가, 저희 유튜브 채널을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요. 어머니께서 노점상에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꽃장사, 뭐 떡볶이, 뭐 라면, 분식 이런 것들을, 노점상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파트가 당첨이 되고 난 후에 이 자산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아파트를 통해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어머니가 본인의 점포에서 이제 창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면서 어머니께서 조금 돈을 모아서 물론 힘들게 모았지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뿐인데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도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청약에 대한 공부를 하고 경매나 여러 가지 부동산 루트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소비 절제를 했고 남들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때 카누 커피 또는 믹스 커피를 먹으면서 그 인고의 시간을 겪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청약에 당첨된 사례들이 많은데 한 가지의 하나 예시를 좀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전에 2016년도에 신도시 아파트를 청약해가지고 당첨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당첨된 금액은 2억 1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었어요. 2016년도에는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 아파트들 가격이 2억대에서 4억대, 뭐 4억을 넘지 않는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억 원대, 3억 원대에 충분히 청약을 통해서 당첨받을 수가 있었고 그런 아파트를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수월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월급과 지금의 월급 많이 올랐을까요?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산의 가치는 많이 올랐고 부동산의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청약 신청을 하면서 2억 원에 당첨이 됐던 아파트의 가격이 9억 원까지 됐습니다. 7억 원 가량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7억 원을 어떻게 내가 근로소득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과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7억 원의 돈을 모으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들에 당첨이 되고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오른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 부동산의 많은 경험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저를 이제 보고 있는 지인들이 제가 2억 원대의 아파트에 청약에 당첨이 되다 보니까 본인도 2억 원에 당첨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또한 2억 원보다 더 싸게 당첨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파트의 가격은 2억짜리가 3억이 되고 4억이 되고 5억이 되고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를 보면서 청약에만 당첨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약을 통해서만 당첨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청약 외에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루트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포착하고 그리고 저렴하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금 현 시점에서 아파트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들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의 신축 아파트들의 그 수요자들이 많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만을 원하기 때문에 청약에만 너무 몰두하고 핵심적인 입지의 신축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 있고 실내 골프 연습장, 수영장 또는 다목적 체육관 이런 것들이 있는 아파트만을 너무나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이 발생을 하고 분양 가격이 너무나 높게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구축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던 가격 대비 떨어진 아파트들을 보면은 충분히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금액 안에서 올바른 내 집 마련의 수단을 통해 가지고 저렴한 아파트들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기 귀찮아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청약을 통해서 핵심적인 입지에 그냥 좋은 아파트, 신축의 아파트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제가 봤을 때는 구축의 아파트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도래하고 있다고도 봅니다. 이미 조금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던 아파트들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부를 하면서 소개시켜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청약을 포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청약을 통해서 내가 하나의 수단을 가져가고 그 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동산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 그런 시야, 그런 나만의 기준점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러한 부동산들을 올바르게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청약을 포기하고 구축의 아파트를 사는 게 답이 아니라 청약이라고 하는 도구는 언제 내가 당첨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청약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100% 당첨되기가 힘들었죠, 지금까지는. 하지만 청약을 통해서 8호제곱미터 초과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 추첨대로 당첨자를 선정을 해요. 예전보다는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분양가가 너무나 높게 책정된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패스를 하고 상대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그리고 신도시 물량들
초기에 분양을 하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 선별하게 된다면 계약금만 넣고 3년 동안 입주가 되는 시점까지 자산의 가치 상승이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보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전에 만들었던 청약을 포기하라는 그런 영상을 봤을 때 핵심적인 것은, 청약이라고 하는 도구가 좋은 이유는 10%의 계약금만 넣으면은 3년 동안 내가 이 주택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 그리고 3년 뒤에는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내가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내 돈이 많이 들이지 않고 이제 잔금을 치를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랬고 제가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자금의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구축의 아파트를 관심 있게 보시면서 앞으로 교통의 개선들이 있고 일자리 수요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구축의 아파트들을 내 것으로 만들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내 자산이 많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 계약금을 모은 후에 청약을 통해 가지고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들을 지속적으로 청약 신청하면서 여러 가지의 그 관례들 속에서 나한테 맞는 내 집 마련의 수단들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억 원대 아파트를 분양받고 3억 원대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003년도에 1억 원대 아파트에 분양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너무 과거에 있는 가격만을 보고, 제가 2억 원대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니까 본인도 2억 원대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지금까지도 무주택자인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제가 3억 원대의 분양을 받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3억 원대 분양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가치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저만의 기준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아파트 또는 비주택들을 분양을 받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분양받을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의 주택 수를 늘리기보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역세권 또는 미래 가치가 있고 일자리 수요가 많이 확충될 수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을 선별해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이 오른 분양 가격을 보면서 너도 나도 그냥 묻지마 청약을 하면서 당첨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재테크 수단을 내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늘 끊임없이 평생 동안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같이 부동산 스터디 클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은 한 권의 책들을 보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행하면서 내 것으로 하나 두 개씩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욱더 공부에 매진할 수 있고 올바른 부동산 재테크, 부동산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좀 넓게 가질 수 있기 위해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렇게 시야가 넓냐, 많은 그런 이론을 가졌냐, 저 역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많은 강의들을 접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플러스 경험에 하나 두 개씩 이런 것들을 더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나간 과거의 가격에만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리고 부동산 청약에만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나한테 가장 맞는 방법, 그리고 가장 빠른 방법들을 선택해서 올바른 재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원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